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9일에 열린 대주배 4강전 이창호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대국인데요. 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한국 바둑뿐만 아니라 세계 바둑의 레전드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목진석 구단은 어릴 때 이제 별명이 궤동으로 굉장히 기재 넘치고 전투적인 바둑을 구사했는데요. 두 선수가 이제 시니어 나이가 되면서 대주배 4강전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이 백이고 목진석 구단이 흑입니다. 자, 초반부터 화점 소목을 두어갔는데 흑이 소목 화점 소목 3-3을 두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좀 실전에서 돌이 삼선 쪽으로 눌리게 되면은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덤이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목진석 구단 이제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의 거의 판맛을 보지 못했는데 이창호 구단을 조금 의식하고 들고 나온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창호 구단 화점 소목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자 걸쳐오니까 받아주고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대로 짜 나가고 있죠. 모든 수를 거의 다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좌 쪽마저 굳혀두면서 뭔가 초반부터 조금 목진석 구단이 의도를 하긴 했지만 이창호 구단이 너무 돌부처스럽게 받아주게 되면서 목진석 구단이 의도한 실리적인 작전은 초반부터 빠르게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눈목자로 다가오니까 한 칸 뛰어서 가고요. 자 초반부터 빠르게 어깨 짚어가면서 베개 모양을 지워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다음 수순이 조금 좋지 못했어요. 자 맞고 밀어가는 수가 일반적인데 여기서 붙인 수가 살짝 완착입니다. 자, 이 수로는 그냥 밀어두더라도 백이 이곳을 차렷하면서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이 점에서 흑이 여기 한 점을 끊어 잡는 거는 크게 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전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일단은 좌하기 쪽의 백의 모양이 너무 두텁고 거의 완벽한 집이 되어서는 초반부터 빠르게 이창호 구단이 조금 우세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5점이 빵 따냄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한 돌이죠. 그래서 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차렷하면서 지켜주게 되니까 백은 귀 그리고 변까지 확보를 하면서 오히려 목진석 구단이 실리적인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막상 포석은 실리가 백이 더 많은 그런 포석이 되었어요. 자 이래서는 목진석 구단의 의도가 살짝 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넘어가고 선수를 잡은 백이 우변 쪽을 갈라쳐 가고요. 자 다가오니까 붙이는 수 상용의 맥점이죠. 뭐 늘면은 하나 젖혀두고 호구치면서 안형을 잡을 수가 있고요. 실전처럼 흑이 젖혀온다면 늘고 믿는 선수 교환을 해두고 한 칸 뛰어가면서 네트를 잡아갈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분 좋게 모양을 잘 잡아가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뛰어드니까 목진석 구단 좌변 쪽 선수 교환을 해두고 자 이곳을 한번 더 뛰는데 자 아무래도 이게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이창호 구단에게 판맛을 보지 못했던 목진석 구단이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겠다 너무 조금 움츠려든 것 같아요. 이 수는 목진석 구단답지 않은 조금 소극적인 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수로는 당연히 흑의 모양을 넓히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자리를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두텁고요. 아무튼 흑이 두고 싶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돌 자체는 공격을 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모양을 넓혀도 좌변 쪽에서 이미 한 집을 확보하고 있고요. 백이 공격을 오려면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치받기만 하더라도 백이 잡으러 가는 건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진석 구단의 한 칸 뛴 수는 너무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뛰어두니까 이창호 구단이 하나 치받아두고 젖히는 교환까지 하고 딱 지키게 돼서는 약간이나마 노려볼 수 있는 좌하기 쪽에서의 뒷맛을 다 없애준 교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악수가 되었죠. 백의 집이 너무 큽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그 다음에 넓혀가지만 약간 한 발 늦었다고 볼 수 있고요. 뒷맛이 있고 없고는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뒷맛을 확실하게 없애주고 둔 만큼 바둑이 좋지가 않겠죠. 자 들어가니까 이창호 구단도 3칸을 벌려갑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보통은 2칸을 벌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3칸을 벌릴 수 있다는 거는 여길 들어온다면 이 자리가 거의 선
선수가 되겠죠. 뭐 이어서 버티면 이런 식으로 뛰어갔을 때 결국에 흑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백이 쉬어가면은 이 들어오더라도 별게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흑이 여기서 바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백은 이 한 점을 끊으면서 두텁게 정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끊는 두터운 수를 남겨두고 전투를 진행을 한다면 이 싸움 자체도 백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창우 구단도 실전에서 상변 쪽을 3칸 벌려갔고요. 목진석 구단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우변 쪽을 침투를 하는데요. 자, 하나, 이창우 구단도 다시 한번 침투합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그냥 넘겨주게 된다면 흑의 실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겨줄 순 없고요. 그리고 뭐 이어서 두면은 나와서 끊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백이 이 교환이 있다면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먼저 들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수는 이제 흑이 차렷 태운다면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겠다,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목진석 구단도 차단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창우 구단의 의도대로 붙이고 우아 쪽 5점을 버리면서 이 입구자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입구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자고 하는 수는 당연히 끊겨서 넘어갈 수가 없겠지만 실전처럼 이런 자리가 내 선수 교환이 되면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창우 구단 생각은 5점은 버렸지만 충분히 내 우변 쪽에서 활용을 통해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젖히고 고칠 때 단수 치면서 일단은 차단하면서 백돌을 공격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 백돌들이 공격당할 돌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뻗고 잡혀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일단은 단수 한 방이 조금 아프더라도 젖히면서 확실하게 흑돌을 잡아두는 게 집으로는 더 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시면은 2점을 잡았기 때문에 살아있죠. 자,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는 인공지능의 판단인데 사람이 두기에는 이 단수 맞는 수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이창우 구단도 일단은 그냥 뻗으면서 잡혀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잡혀주더라도 중앙 쪽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나쁘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이곳 하나 선수만 해두고 막아가면서 백돌들을 연결시켰고요. 자, 뛰어갈 때 붙이고 뛰어가면서 굉장히 무난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이 바둑을 보면은 초반에 좌변 쪽에서 흑이 완착들이 등장을 하면서 백이 어느 정도 우세한 바둑이었지만 백의 완착, 우상 쪽을 그냥 잡혀주고 우하기마저 크게 들어가서는 지금은 또 목진석 구단이 많이 따라잡은 형세로 거의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뛰어가니까 흑도 뛰어두고요. 자, 이곳을 치받으면서 이창우 구단다운 수죠. 굉장히 두텁게 지켜둡니다. 자, 여기서 하나 끊어 잡으면서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백이 나래자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면서 흑돌이 굉장히 백의 모양에 두텁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집으로도 크면서 두터운 자리를 두어가고요. 들어가니까 이창우 구단도 이런 식으로 끝내기 싸움이 되면은 이창우 구단도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어둘 때 때려두고 좌변 쪽 이제는 좀 살아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손 뺀다면은 백이 이런 자리들이 선수가 되고 살아둘 때 흑돌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두는 게 정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창우 구단도 이어가면서 종반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 서로 간에 큰 실수가 나올 만한 장면이 없기 때문에 끝내기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바둑인데, 보시면은 이창우 구단 이어두었기 때문에 붙이고 넘어가는 거는 백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흑이 느는 거는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되고, 이을 때 여기에 늡니다. 두고 있고요. 나와서 끊을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선수가 되고 결국에는 흑이 4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다 싸발리면서 중앙 쪽 흑돌 3점이 떨어져서는 흑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늘어서 끊을 수 있더라도 물러서는 게 정수고요. 자, 백이 넘어갈 때
중앙 쪽을 젖혀가면서 이제 흑도 끝내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하변 쪽을 백이 넘어간 끝내기가 크고 상변 쪽에도 어느 정도 통통한 집이 불어나게 되어서는 약간은 불리한 바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진석 구단이 좌 쪽을 붙여가면서 굉장히 묘하게 수를 내려가는데요. 자, 붙였을 때 들여다보는 교환 하나 해두고요. 자, 일단 차단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면서 치받으면서 어쨌든 수를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시간에 쫓겼는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목진석 구단이 수를 내다 말고 중앙 쪽을 들여다보는데요. 이 수가 내 바둑을 더 안 좋게 만든 거의 패착에 가까운 완착이었어요. 이 수로는 당연히 좌 쪽을 계속 수를 내던 거를 내는 게 정확하겠죠. 자, 이 수가 왜 완착이 되냐면 백이 물론 이어준다면 계속 두던 좌 쪽을 두어가면서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차우 구단이 바로 잊지 않고 이곳 우변 쪽을 늘어서 연결을 하는 순간 젖혀서 넘어가는 뒷맛이 남아있죠. 자, 중앙 쪽은 끊더라도 백은 이렇게 한 칸 뛰면서 백돌들을 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 입장에서는 맛보기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 맛보기 연결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곳을 젖혀가면서 잡혔던 돌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흑돌을 잡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뒷맛까지 남겨두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뻗는 수가 아주 절묘한 응수로 목진석 구단의 실수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자, 이차우 구단의 이 수를 보자 목진석 구단 약간 당황을 하고 어쨌든 좌 쪽의 수를 계속해서 내려가는데요. 자, 일단 좌 쪽 백집을 다 깨면서 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찔러가는 순간 좌변 쪽 흑돌들이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죠. 자, 그래서 늘어두고요. 자, 일단 이런 수들 자체가 수가 정확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초읽기 상황에서 수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 연장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두어가니까 바둑이 이미 좋다고 판단한 이차우 구단은 우상기 쪽 확실하게 2점을 챙겨두고요. 흑이 또 안 좋은 게 이 2점을 잡는 게 선수예요. 안 두면은 아래쪽을 단수 치면서 우상기를 마저 잡으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수로 잡아두고 이차우 구단 좌변 쪽을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목진석 구단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한껏 쉬어가면서 흑이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탈출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차우 구단이 쉬어가고요. 날일자로 둘 때 그냥 끊어 잡았다면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이런 식으로 패를 진행을 하고 싶지만 패 자체가 백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굉장히 적은 패라고 볼 수 있고요. 우상 쪽 그리고 우변 쪽의 패감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패싸움은 흑이 이겨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패감들이 다 패감이 되겠죠. 그리고 좌 쪽을 잡자고 하는 패감들도 패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가장 무난하게 끊어갔어도 바둑은 끝이 났고요. 물론 실전처럼 뛰어두더라도 백이 나쁠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붙였을 때 하나 두고요. 자,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흑의 버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는 수가 어쨌든 타겟의 맥점이라고 하네요. 자, 인공지능의 수익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두고 살아둘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두면은 결국에는 내 흑의 중앙 쪽이 잡힌다는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좌변 쪽을 살리기 위해서 흑은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백이 뛰었을 때 흑인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연결해 가면은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을 때 백이 이곳을 막으면 이제 막는 수가 선수가 되겠죠. 선수도 안 되나 보네요. 여기 두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잡혔다고 판단을 하네요.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 결국에 흑이 살아가는 수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이것을 붙여가면서 바꿔치기를 선택을 하는데 보시면은 좌상 쪽 5점과 이 좌변 쪽 흑돌 거의 15점에 가깝죠. 이 크기 비교는 당연히 좌변 쪽 흑돌이 잡힌 게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잡아두고 이창호 구단이 슥슥슥슥 정리를 하니까 이제는 집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둑 이창호 구단의 6집 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좌변 쪽이 잡혔던
어떤 순간에서는 10집 이상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워낙 돌부처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이 역시나 이번 대국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집 차이는 줄어들었지만 결국 목진석 구단이 역전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자, 이번 대국 보시면 목진석 구단이 초반부터 이 좌변 쪽 돌들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완착들이 나오면서 초반에 이창호 구단이 빠르게 우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목진석 구단 전투적인 스타일답게 우변 쪽 베개 모양을 파고들면서 5점도 잡고 우상 쪽에서도 약간의 득을 보면서 5대5의 승부까지 마쳤지만 결국에는 판단 미스로 좌 쪽 수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좌변 쪽 돌이 잡히면서 이창호 구단에게 다시 한번 가로막힌 그런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창호 구단 이제 나이가 50대인지 50이 다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굉장히 전성기와 같은 그런 침착한 대국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아직도 현역 기사들과 이런 대국 내용을 보여준다면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확실히 레전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목진석 구단은 아쉽지만 4강전에서 이번 시합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